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감탄사가. 이야.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 떠나고 있는 MBC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눈 덮인 산 기슭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고맙습니다. 이 겨울에는 몸과 마음이 얼어붙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겨울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운동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아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레디 고! 이쪽으로. 자연특별시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자연 경관이 뛰어난 무주군. 이곳에 겨울이 찾아오면은 눈과 귀, 입과 손을 만족하는 계절 활동이 넘쳐나는데요. 자, 지금부터 무주군이 선사하는 오감 만족 겨울 여행 속으로 떠나봅니다. 무주에서 첫 번째로 느껴볼 감각은 청각입니다. 이를 느끼기 위해 이야기를 가득 품은 덕유산을 찾았습니다. 야, 눈꽃 속은 환상적이구나. 가만히 있어봐.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바라보이는 이 산이 덕유산이라고 하는 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덕유산. 덕유산. 예, 덕이 넉넉한 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이 넉넉하게 많은 산. 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덕유산은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원래 덕유산의 예전 이름은 덕유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덕유산의 원래 이름은 광여산이라고 했답니다. 광여산? 예, 광여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이 덕유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전설?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은 일본군의 그 진격로였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산속으로 피난을 왔답니다. 그래서 네. 그 많은 백성들이 이곳 덕유산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네. 마침 일본군이 근처를 이 사람들을 쫓아 지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지금처럼 산속에 짙은 안개가 꽉 끼면서 일본군이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산이 덕이 많아서 우리를 지켜줬다. 덕이 많은, 덕이 넉넉한 산, 덕유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덕이 넉넉한 산, 덕유산. 그런 설화를 들어보니까 다 그럴만 하네요. 예. 지금도 그런 덕으로 저희를 이렇게 멋진 눈꽃과 안개로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환장이에요, 환장. 오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은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꽤 높죠, 여기가? 예,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 하면 생각하는 산들이 있죠.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네 번째로 높은 산이 바로 이곳 덕유산 향적봉입니다. 와, 저희가 높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산이죠. 1614m. 1614? 예. 1600. 절 보고 여기 올라가라고? 근데 이미 1520m까지는 올라오신 겁니다. 여기가 1500? 예, 20m 기점까지 벌써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일반산 정상을 몇 번을 넘으셨죠, 벌써. 그래요, 그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20분만 올라가시면 그럼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자. 산이 아마도 가파르고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좋습니다. 한국의 12명 산 중 하나로 꼽히는 덕유산. 설산으로 변신한 덕유산의 풍경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야, 이게 꼭 녹용 사슴뿔에 같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사슴뿔 같네요. 사슴뿔. 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겨울의 선물 같은 덕유산 눈꽃을 마주합니다. 덕분에 코끝은 시리지만 마음만은 벅차오르더군요. 자, 선생님, 이 나무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거요? 예.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이거는 눈 덮인 나무인데 넌 모르겠네. 주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주목.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주목. 예, 바로 이 나무가 붉은 나무 주목입니다. 붉을 주자 나무 예, 먹자 주목. 주목이란 이름 뜻은 네. 안을 보면 나무를 잘라 안을 보면 속이 붉다고 합니다. 속이 붉은색이라. 붉은색이다. 예, 그래서 주목이다. 네네. 제가 아까 덕유산이 최고봉이 몇 미터라고 말씀드렸죠? 1614. 네.
일반 기슭대 아래쪽과는 다른 아고산대, 고산대 직전의 기후라는 그 아고산대 기슭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이 주목입니다. 덕유산을 상징하는 주목나무에는 재미난 설화가 담겨 있답니다. 덕유산 최고 봉우리 이름을 제가 아까 향적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주목의 예전 삼국시대 이름이 향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목이 켜켜이 쌓여 있는 봉우리 향적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향이 쌓여 있다. 참 재미나죠? 과연 청각을 책임지는 덕유산이네요. 그렇다고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아기 첫째 때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덕유산 와서 이제 순산했었는데 지금 둘째가 또 뱃속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순산을 기원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겨울에 추억 만들려고 여기 덕유산까지 왔습니다. 겨울에 추억을 만들려고. 네, 방송에서 뵀던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애가 태어나서 좀 자라면은 얘기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래. 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덕유산을 그 눈길에 말이야 최주봉도 만나고 한번 다녀왔다 그러고. 부모님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정상에 오르기란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눈꽃 사랑의 맛이 아닐까요? 땅과 하늘의 경계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대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새로 생긴 정상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 보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오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기념사진 촬영하셔야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찾는 곳이 그 표지석입니다. 정상석. 표지석. 예,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춥잖아요. 예. 근데 이곳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게 최고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국 여기 보시면 덕유산 향적봉이라는 새로운 신상의 표지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신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절반으로 여기서도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굳이 이렇게 너무 길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막 만들어진 최고의 정상석이 바로 저 덕유산 올해 새로 만들어진 지난해 만들어진 정상석입니다. 덕유산에 올랐다는 인증샷을 남기지 않을 수 없겠죠. 사진 한 장과 함께 저도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느껴볼 두 번째 오감은 미각입니다. 먹을 것이 적었던 시절 계곡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민물고기였대요. 잡은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그중에서도 한 손만 먹어도 속이 뜨끈하고 배는 든든한 어죽이 제일이었다죠. 추억의 음식 어죽은 이제 무주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무주에 가면은 어죽을 먹고 오라고 누가 그러길래 뭐 맛이 있나 뭐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이 무주에 가면 어죽을 먹고 오라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이제 뭐 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영양 보양식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겨울철 온몸을 녹이고 보양하는데 아주 찰떡인 어죽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시식 좀 해볼게요. 이거 어죽이 소문난 집인데 30년 동안 어죽만 해오신 분이요, 사장님이. 입에 딱 붙네. 입에 딱 붙는다는 거는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네. 아,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 김장김치를 하나 딱 얹어놓으면 이게 뭐 제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거 새우 튀겨가지고 먹는 건데. 이게 민물새우튀김입니다. 새우튀김. 네. 보기만 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탱글해 보이죠?
예, 고맙습니다. 야, 바삭바삭하면서 네네네. 아주 식감이 제대로인데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새우튀김을 먹고 나서 새우튀김에 남는 잔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아, 부스러기요. 예, 수저 한 수저 뜬 상태에서 그 부스러기를 좀 올려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의 어죽인 맛이 나요. 자, 한번 담아보시죠. 이렇게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어죽 맛의 끝맛이 좀 구수하시죠? 네, 더 씹히는 맛이 네네. 또 다르다. 이게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네네. 아주 고소하네. 고소하죠. 그러니까 어죽 맛에서도 또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이제 또 두 가지 맛이 되는 거죠. 아, 그런 맛이 있군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가득 담긴 어죽. 화려하진 않지만 사장님만의 철학이 담긴 어죽을 맛보는 이들이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무주의 촉감을 책임질 태권도원입니다. 이곳에는 국적은 물론이고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태권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지요. 역동적인 태권도의 움직임처럼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더 넓은 태권도원의 전망을 감상해보기로 하시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양인데 경사가 꽤 높네요. 하늘을 보고 올라갑니다. 하늘을. 짜릿한 모노레일을 타고 깎아지는 산비탈을 오르면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태권도원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셨죠? 이런 반전 매력 덕분에 태권도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오신 곳은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전망대. 예, 해발 600m까지 지금 올라오셨고요. 모노레일 타고 따뜻하게 오셨죠. 전망대에 오시면 정말 파란 하늘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무주에 특별히 태권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필 무주야? 1994년도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정부에서 태권도 성지로 지을 만한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 마련하자라고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서 1등을 해서 무주에 태권도원이 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네.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 그럼 이 태권도에는 이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예, 태권도원은 일반 관광객들도 오실 수 있는 한국 관광 100선이고요. 네. 태권도 성지인 만큼 태권도 국제심판, 올림픽 출전 선수 등 같은 태권도 전문인들도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를 좀 오늘 네, 보여줄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이다음 명예의 전당에 있는 태권도원 명인관 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 예. 국립 태권도 박물관도 보시고 태권도를 세세히 다 보실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한 곳 한 곳 보실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공간들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태권도 명인전이에요.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 큰 업적을 남긴 인사들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이곳에 헌액된 인물들은 2년 단위로 한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죠. 여기는 태권도를 빛낸 분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와 계신 곳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공간이라 그래서 헌액. 총 3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31분. 예,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2년 주기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계속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선생님. 알아요. IOC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김문용 예, 기분요. 예, 위원님이시고
국기원장, 세계 태권도 연맹도 참석하시고 대한체육회장도 하시고 IOC 부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체육 발전과 태권도 발전에 있어서 정말 큰 공을 세우신 그런 분이시죠. 아마 선생님께서도 잘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선정된 분신 네, 되신 분들은 재작년에 강원식 원로님과 박해만 원로님이 지금 선정이 되셨고 올해 2년 주기에 따라서 또다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이 헌액 공간에 오실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오실 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분명 고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곳에 오른 헌액자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경외심이 들더군요. 태권도에 대해서 더 알고픈 마음에 이번엔 박물관을 찾았어요. 튼튼한 다리, 무쇠 주먹, 이 캐릭터 누군지 아시겠죠? 우와, 태권. 네, 맞습니다. 로버트 태권부입니다. 나라나라 태권브이 정의로운 진주모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 우리 로버트 태권부가 단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못 들었어. 무려 명예 4단 단증이 있는 정말 공식 태권도 로봇입니다. 명예 사단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 태권브이 우리나라 맨소무의 역사가 우리나라 태권도로 이어져 있는 내용을 연표로 함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연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태권도의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술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적, 육체적 가치를 담고 있는 태권도. 태권도인들의 의미 있는 나눔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태권도 모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달도 있고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증 받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 태권도 박물관에 이제 88년도 올림픽 금메달과 92년도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2000년도 정식 종목으로 되었던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모두 전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모두 직접 금메달리스트들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기증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1994년도 제103차 IOC 총회에서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제 9월 4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매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의 전통 무예를 지키는 이들은 박물관에만 있질 않아요. 태권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이 공연단을 꾸려서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절도 있는 동작에 한 번. 박진감 넘치는 공연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더군요. 저희 태권도 공연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마음껏 소리 지르시면서 응원하실 수 있는 정말 신나는 공연입니다. 꼭 오세요. 무주가 만드는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무주가 선사할 네 번째 감각은 특산물 머루가 선사하는 후각입니다. 전 지나가다 술 냄새 나서 술이 막 익어가는 냄새예요. 예, 여기가 이제 와인 공장입니다, 이게. 와인? 네. 와, 또 좋아하는 와인. 보통 와인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만든 머루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머루를 만든 와인. 예, 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향기에 이끌려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곳입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예, 여기가 우리 그 보물 창고예요. 오, 술 익어가는 냄새. 오, 야, 향기로워.
아 좋은데요. 이게 술 탱크예요? 예, 술이 차 있어요? 차 있습니다. 와인이? 와인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뭐루가? 머루 와인이. 고향 무주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사장님은 30년 전 큰 결심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거 와인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뭔가를 하나 들고 가게끔 예.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이제 지금 이제 머루를 만든 거죠. 특산품으로 머루를 개발하셨구나. 예. 포도가 아니라. 예. 그 이제 포도하고 머루하고 차이는 예. 그 안토시아닌이 포도의 10배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머루가? 예. 항산화 물질도 10배가 많고. 맛도 다를 거 아니에요? 맛도 이제 좀 틀리죠, 이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머루는 그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진하기 때문에 아주 진해. 예. 머루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이제 특산품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당도가 높은 머루를 활용해 첨가물의 사용은 줄이고 향과 맛을 모두 잡은 와인이 탄생했어요. 사장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와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것이 이제 저희들이 머루로 만든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오, 좋은데 스위트하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걸로 이제 머루로 만드는 거. 네.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본인들이 이제 그 맛을 보고 네. 선택해서 사가는. 아, 취향대로. 예. 머루도 있고, 예. 다른 와인 저기 뭐야, 포도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포도하고 이거. 예, 머루하고 이제 50대 50으로 섞어서. 아, 50대 50으로 네. 섞은 거. 네.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The days of wine and roses. 오. 아. 뭐 먹어도 먹을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또 화이트 와인이 없어서 예.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진흥청에서 네. 연구한 우리나라 토종 품종 천수라는 포도를 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화이트 와인. 네, 화이트. 예. 한번 맛을 보세요. The lonely night disclosed. 아, 이건 또 시큼해. 네, 시큼해. 네, 여기서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마시는 모양이죠.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네. 그 선택해서 와인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렇죠? 본인이 이제 뭐 즉석에서 파니까 그게 비싸지도 않을 거, 저렴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좀 싸죠. 저렴하죠. 예, 예. 그렇게 또 해주시겠죠, 뭐 예, 예. 관광객분들이니까. 취향을 알 수 있는 시음은 물론이고 와인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도 마셨다는 뱅슈 만들기 체험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보니까 계피. 아, 이게 계피. 예. 이거 다 집어넣습니까? 예, 예. 꽤 많이 들어가네. 계피를 집어넣고 이거는 귤. 네, 이제 이거 귤을 이렇게 잘라서 말렸어요. 예, 예, 말린 거. 바짝 말렸네. 요거는 이거 귤이 아닌데, 레몬이죠. 그죠? 예, 예. 레몬. 네. 와인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마시는 뱅시오. 우리의 쌍화차와도 닮았죠. 대표님, 이렇게 한 20-30분 끓인다. 예, 예. 이제 끓이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병에다 넣어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아, 가지고 또 간다. 예. 집으로 가져간다. 예, 예. 오, 그렇게 체험해가지고 예, 가서 여기서 이제 이거 마시는군요. 마시고 추운 겨울날 뱅쇼 한 잔은 체온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몸이 좀 으슬으슬했거든요. 저도 한번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이게 따끈따끈해 겨울에는. 이 감기 예방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감기 예방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더 다양한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요거를 가족과 함께 드시면 뭐 크게 술은 아닙니다. 와인을 가지고 이런 재료를 넣고 끓여 드시면은 이게 펜쇼죠. 유럽에서 이렇게 해서 감기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함께 마실 수 있어요.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술, 알코올 다 빠져나갔어 벌써. 그죠? 그렇죠. 밥도 빠져나갔죠. 이제 끓이면서 다 증발이 된 거죠. 다 증발됐죠. 네. 야. 마지막으로 즐겨볼 체험은 조격이에요. 와인이 품은 특유의 향과 따뜻함은 혈액순환 활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40분 정도. 40분? 네. 이거 효능이 뭐가 어디가 좋아요? 네, 뭐 스트레스 가시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에 그 열기가 다 오면서 오종육부가 이제 그 좋다고 하죠. 오장육부가 좋아진다. 네. 또 대표님, 예. 뭐 저만 이렇게 즐길 게 아니라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오면 무슨 혜택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뭐가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거기 가면 이제 저희들 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조격을 할 수 있는 체험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체험 경험할 수 있는 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네. 기부 투어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네.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오셔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한 10만 원만 넣으시더라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와인도 공짜죠. 그렇죠.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날 오감의 끝을 장식할 감각은 바로 시각입니다. 무주는 밤 되면은 더욱 빛나는 도시예요. 검게 물든 손끝으로 꼬는 실타래, 이것은 무주의 밤하늘에서 붉게 타오르는 꽃이 될 낙화놀이의 낙화봉입니다. 이게 낙하놀이를 하기 위해서 재료입니다. 낙하놀이를 하려면 낙하봉을 만들어야 돼요. 봉? 네, 이게 낙하봉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재료를 보면은 한지입니다. 한지. 한지. 이게 한지. 예. 이게 한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게 뽕나무 숟가루. 뽕나무 숟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화약 역할을 하죠. 이어가죠. 불이 담배불 같은 터지는 화약? 네, 아니요, 터지는 화약이 아니라 불꽃을 튀는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나는 거예요. 불이 튀는 것은 이 소금이에요. 소금. 천일염을 바짝 이렇게 천일염을 말려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것이 톡톡 튀어가서 불꽃이 튀어나가는. 탁탁탁 튀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마을 역할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마을 닉네임이 불꽃이 춤추는 마을이에요. 이게 튀어서 가다 보니까 불꽃이 춤추는 마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쑥이에요. 쑥. 그게 쑥이에요? 네, 이 쑥 심지 이제 불을 타기 위해서 양쪽 이렇게 쑥 심지를 놓는 거죠. 이게 쑥으로 만든 심지. 네. 심지. 신분을 막론하고 동네 주민 모두가 함께한 우리네 전통놀이인 낙화놀이. 예로부터 이 낙화봉에 타오르는 불빛을 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답니다. 실은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을 행사할 때는 한 4,000개 이렇게 붙여요. 이거를 저수지 위에다가. 무주 안성 낙화놀이는 2016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만큼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BTS 또한 낙화놀이의 아름다움을 뮤직비디오에 담기도 했죠. 이거 올해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이거 언제? 6월 6일. 6월 6일. 6월 7일. 이런 게 참 요즘에는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전통이라는 걸 계속 보존해 해야 할 사람이 어른들 뿐이죠, 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계속 후학들한테 이걸 좀 보존할 수 있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체험하면 낮에도 와서 직접 만들어보고 저 안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밤에 낮에도 할 수 있게 암실을 만들어놨어요. 전수관 한편에는 낙화봉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함께 만든 낙화봉에 불을 붙이고 간격을 맞춰 줄지어 걸어주면 낙화놀이가 시작됩니다. 물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낙화 불빛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라도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감동을 받는 신기해. 그렇죠. 네. 튀어오르는 소금의 붉은 빛이 너무 아름답지요. 낙화의 불빛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애군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만난 무주의 감각은 촉각입니다. 완벽한 겨울에는 축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무주 초림 마을에서는 다소 한가한 농한기를 틈타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여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덕분에 겨울놀이에 푹 빠질 수가 있죠. 아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빙어지요. 네. 근데 애기들은 잡아가지고 다 놓아주네. 그렇죠. 여기 빙어 뜰채뜨기 체험이라고 그래서. 뜰채뜨기. 예. 그래서 뜰채 뜨고 잡아서 놨다가 그러고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야? 예. 우리 같은 건 먹겠다 그냥. 초장 하나 주세요. 빙어는 원래 겨울에 먹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튀김으로도 튀겨가지고 또 이제 드시는 데가 또 이제 저희 튀김으로 먹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뜰채뜨기 빙어. 야, 이게, 이거 마땅치 않다. 두 마리요, 세 마리요. 애기들 잘 잡던데. 예. 잘 잡습니다. 아유.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이 빙어는 요즘 철인가요? 예, 그렇죠. 겨울에 빙어철이죠. 빙어철이죠. 예, 추울수록 좋은데 날이 따뜻하면 빙어가 안 나온대요. 추울수록 이거는 맛도 있고. 짱을 파주세요. 아유. 자, 시청자 여러분, 한 마리만 먹을게요. 이거 뭐 잘 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제가. 하나, 둘. 쏙 들어간다. 겨울 간식은 축제의 재미를 더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죠? 예. 앞뒤로 돌려가면서. 예, 그렇죠. 이렇게 굴려가면서 구시면 돼요. 예, 그렇게 껍데기만 새카맣게 타면은 안에는 이제 까면은 안에는 깨끗하니 좋아요. 그렇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 껍데기만 그냥 타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흔들으시면은 잘못하면 이게 열려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 때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그렇게. 예. 저쪽으로 가죠. 드디어 군밤이 완성됐어요. 잘 익은 군밤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거는 입김이 솔솔 나오게 만드는 겨울 추위라는 조미료가 아닐까 싶어요. 둘의 합은 말해 뭐합니까? 맛이 없을 수 없는 최고의 조합이죠. 대미를 장식할 겨울놀이는 바로 썰매예요. 나무 판 같은 거 모서리 나무 구해서 직접 제작한 거예요, 그냥.
완전 승용차 같아. 그 여기 타는 거예요? 예. 선생님 거기 앉으시면 돼요. 잘 잡고 계셔야 되겠네. 예. 자, 출발!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하세요. 우리 또 우리 저 위원장님이 저 위원장님이 야, 처음부터 야, 내가 좀 무거운 모양인데. 예. 야. 미끄럽네. 이거는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신상. 이게 신상 썰매인데 이런 썰매도 이거 참 오랜만에 타보는데 완전 승용차 같아. 승용차. 이거 그냥 이거 대저러는데 꽤 비싸요. 서울까지 가려면 이거 수십만 원 줘야 돼. 근데 오늘은 제가 서비스 위원장님이 해주시니까 타는 거지. 이게 이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참. 꽉 잡으세요. 꽉 잡을게. 예. 비켜나세요. 승용차가 나갑니다. 뚜두두두둥. 여러분도 이 계절 끝자락에서 겨울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출출해진 배를 채워볼까 해요. 와, 이 향기, 맛 좋은 향기. 오감 중에 하나에 내 입을 책임질 미각.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젊으시네요. 자, 이 사장님이 다 만드신 거지? 네. 예. 이게 뭐예요? 이거 푸짐해? 요거는 지금 저희 산모르 목살 스테이크인데요. 산모르 목살 스테이크. 네. 이거? 요거는 천마 오일 파스타. 천마 오일 파스타. 이건? 네, 요건 시그니처 돈가스요. 시그니처 돈가스. 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온 이것들이 다 무주산 야채로 무주산 고기로 다 만든 것 같은데, 그죠? 네, 무주 특산물이 들어간. 무주 특산물이 들어간. 야, 이게 무주에서 와야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가 완전히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이게 팁 좀 알려주세요. 맛있게 먹는 거 있어? 또 이거부터. 목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스를 따로 안 드리는 게 이제 그래? 고기를 잘랐을 때 그 나오는 육즙이랑 소스랑 같이 이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소스를 부어서 드리고 있어요. 나 요거를 아주 연하다. 이렇게 연해요. 이 안에 소스가 다 지금 배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육즙이 나오면서 이제 소스랑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Non ti fidare di stelle galeotte che invitano 좋다. 소스에 머루가 들어갔어요. 머루즙이 아, 들어가서. 머루? 네. 그래요? 즙이 들어가서 약간 새콤한 맛이 그게 머루 맛이거든요. 이거는 천마 오일 파스타인데 이제 무주 특산물이. 천마도 특산물이죠? 네. 제일 유명한 특산물이에요. 천마는 이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중숙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마늘이랑 뭐 대파, 이탈리안 파슬리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비벼가지고. 오일 파스타. 아까 이게 천마여가지고. 요게 천마? 네. 아우. 향이 독특한 향이. 맞아. 말랑말랑 식감이 달리거든요. 이건 또 돈가스 종류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국내산 돈 등심 사용해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고기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스에 반딧불 사과가 들어갔어요. 반딧불 사과. 네. 소스도 그럼 따로 뿌리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서 위에 그냥 거기서 드시면 배어 있겠네요. 네, 소스에 잘 배어서 이제 느끼함을 좀 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민들이 주로 찾는 가게인 만큼 무주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메뉴로 신선함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사장님 부부. 오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다양한 메뉴는 손님들의 미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응? 야, 이 돈가스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운데? 이거 사장님이 했어? 신랑이 했어? 같이. 같이 해야 다. 모든 게 다 같이 네. 함께. 그렇죠.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이런 데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 신랑하고 같이 이제 요식업을 전공을 해서 저희가 직장에 다니던 중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예. 신랑 고향이 이제 무주로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다가 여기에는 이제 가족들 단위로 올 수 있는 좀 다양한 연령대가 올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패밀리 레스토랑 한번 차려보자.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상권을 분석하셨거나 미리. 네. 참된 기쁨은 음식에서 온다는 말이 있지요. 사장님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고로 현대인이라면 식후에 음료 한 잔을 마셔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차 한 잔의 향긋함에 이끌려 무주의 한 카페를 들렀어요. 여기는 뭐 카페예요, 뭐야? 아, 예, 저희가 그 카페입니다. 예. 카페? 예, 예. 저희가 그 무주 천마가 유명해서 천마. 예, 천마로 만든 천마. 예, 천마 밀크티하고 무주가 그 머루 다리 할 때 머루가 농사를 많이 져요. 아, 그렇지. 그래서 머루 아이스티라는 그 차가 있습니다. 난 그럼 2개 다 줘. 예, 알겠습니다. 2개 준비하겠습니다. 카페는 낮과 밤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드러움이 일품인 천마 크림 밀크티는 무주의 낯을 상징하는 음료고요. 무주의 천마로 만든 겁니다. 이거 먼저 이걸로 이렇게 찍어 드시면 이렇게 해서 예, 예. 조금 예, 예. 뭐 달짝지근하니까. 예, 예. 천마가 이제 조금 향이 좀 있어서 그걸 없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열란이 고명은 뭐예요? 예, 현미를 튀겨서 드실 때 좀 살짝 식감을 좀 예. 야. 그리고 아까 밖에서 보니까 외관이 독특해. 이 건물에 대한 그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무슨? 이제 옥상 올라가시면 건물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나무를 잘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표시하는 이런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요? 야, 반응이 좋겠는데? 예,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컨셉이 이게 무슨 컨셉? 아, 이게 저희 무주가 반딧불이가 유명한데요. 네. 이제 낮에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천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와,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 어디 외국에서 뭐 벤치마킹 하셨나? 그 반딧불이를 전에는 크게 만들었더니 너무 좀 흉물스러워서 지금은 그냥 점으로 이렇게 좀 나무에 이렇게 스치게끔 만들어봤습니다. 네. 무주의 특색을 살려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카페에 그대로 녹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커튼이 열리면 낮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이번에는 이제 낮이 됐으니까 이게 밤에 음료 좀 한번 드셔보십시오. 머루의 달큰함을 그대로 살린 머루 아이스티. 짙은 색처럼 무주의 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루로 만들었습니다. 아, 머루로. 예, 예. 아, 여기 머루가 떠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아주 이 목넘김이 시원하니 예. 쭉 타고 넘어가는데 그냥 짜르르나 시원함과 신맛과 예, 예. 약간 와인의 맛이 예. 함께 함유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무주를 상징한 예, 천마와 머루. 예. 천마와 머루. 예. 우리 대표님은 저 이 젊은이들한테 예. 무슨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 오는 분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어가라고 했는데 장소가 좀 좁다 보니까 오랜 시간 못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잠깐씩 와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 곳이다. 예, 예. 와서. 예, 예. 여기서 뭐 오래 있다고 해서 나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예. 그냥 누구든지 쉽게 와서 오래 앉아서 있을 수 있고 예, 예. 힐링하고 예, 예. 잠깐의 그 멍 때리는 것도 괜찮아. 예, 예. 그렇죠? 낮밤을 통해서. 무주다운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사장님의 진실된 마음을 만나봐도 좋겠습니다.
무주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곳, 무주 반딧별 천문과학관입니다.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 빛나는 별들은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별들을 주양 안으로 관측할 수가 있대요. 오늘 뭘 볼 수 있어요, 저런데? 오늘은 이제 태양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행성 목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성? 네. 어디서 봐? 목성이요. 이 지붕을 열어서 하늘을 이제 볼 거예요. 아, 이게 열린다고요? 가보지 못한 별들에 대한 환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법이지요. 저는 이곳에서 그 신비를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어떤 거 이걸 봐야 돼? 네, 이쪽 천체 망원경으로 이제 목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목성. 네,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목성의 줄무늬도 보실 수가 있고요. 목성 주변에 돌고 있는 커다란 4개의 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목성의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이뿐만 아니에요. 을사년에는 다양한 우주의 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성은 봤고. 네. 올해 아주 특별한 행성이 있다고 들어요. 뭘 볼 수 있다는데 무슨 행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3월에 볼 수 있는 토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3월에? 네, 올 3월에 토성이 고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고리의 기울기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잘 보이시나요? 고리가 진짜 고리가 저게 고리 모양이다. 예, 테두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토성의 모습이고요. 3월이 되면 그 고리가 안 보이게 됩니다. 한 달만? 네.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네. 15년에서 16년 사이마다 일어나는 천문 현상. 주기적으로? 네. 16년? 네, 지금 2009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5년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9년에 일어났던 건데 네. 올해 다시 16년 만에? 네, 16년 만에 일어나는 천문 현상입니다. 무주는 밤까지도 여행자를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3월 무주에서 우주쇼를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만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방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주 여행 한번 오감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오래오래 기억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